안녕하세요. 헬스톡톡 서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성인의 약 80% 이상이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성인의 대표적인 고질적 질환입니다.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해서 허리, 척추가 아프면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6년 839만 7,832명에서 매년 2에서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척추가 내 몸의 중심, 기둥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의 척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헬스톡톡에서 척추 건강의 중요성과 예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헬스톡톡 전문가는 내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김수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수용입니다. 인구의 80%가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허리 건강, 척추 건강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실 때 나 허리 디스크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선생님, 허리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허리 질환으로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네, 허리 통증은 감기만큼이나 많이 겪게 되는 혈관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라 불리우는 추간판 전이를 들 수 있습니다. 추간판 전이 허리 디스크 이외에도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좀 생소한 단어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이 뭔가요? 예, 제가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모형을 보시면 척추 가운데 빈 공간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줄기가 내려가는 큰 빈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가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불립니다. 가운데 노란색 큰 신경이 내려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불리게 되며, 구멍이 빠져나가는 추간공에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근을 누르게 되는 경우 추간공 협착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크게 묶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불립니다. 네, 신경을 눌러서 그 고통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해지는 게 척추관 협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관절과 허리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형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신경이 있고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퇴행으로 인해서 황색인대의 두터운 비후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후관절의 비후, 그리고 신경 앞쪽에 있는 허리 디스크 자체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돌출과 팽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 황색인대와 후관절의 비후, 디스크의 돌출과 팽윤으로 인해서 신경을 사방에서 누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신경을 누른다니까 굉장히 아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생님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퇴행,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거 말고 조금 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고령에서만 발생한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50대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노동을 많이 하시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 조금 이른 나이에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라 나이가 듦,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비교적 허리를 많이 쓰시는 40, 50대 젊은 분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연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허리 전반적으로 심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10번 넘게 가다 쉬다 하는 건 물론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척추 전문 병원을 찾은 그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주치의로부터 아직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이 김 씨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주사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우선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실 경우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피부 분조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어느 부위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지 대략 위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위치에 맞춰서 신경차단술, 주사치료와 약물요법, 견인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통증이 경감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행히 김모 씨는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 들어갈까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수술은 두 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척추관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 인대와 두꺼워진 경우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을 제거해서 척추관을 넓혀주는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척추 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고 신경 가운데 큰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인 추간공까지 같이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척추 분절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시행하는 유압술까지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이모 씨는 요즘 들어 소변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져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에는 이상이 없고 혹시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는데요. 그는 설마 했지만 허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 척추관 협착증과 배뇨 장애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기존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 및 저림감이 있어 왔을 겁니다. 통증과 저림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가운데 척추관을 누르는 압박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 합병증으로 배뇨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배뇨 장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의 이모 씨처럼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나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처방만으로 연명을 해오다가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서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두면 척추관 협착증에 어떤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을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매우 드물지만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이 지난 경우 배뇨장애나 배변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 추간판 전이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척추관 협착증의 악화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추간판 전이 악화도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모두 허리에서 발생한 질환입니다. 동일 부위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 질환 모두 원인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구분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엉덩이 및 허벅지, 종아리로 통증, 저림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경우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서서 허리를 굽히는 경우 다리 통증의 악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걷고 보행을 하게 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저림감 및 통증의 악화를 보일 수 있어 장시간 걷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은 다른 질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이 있을 때 혹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이라고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저림감이 있는 경우에는 집인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압력을 가장 줄여주는 누워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앉아있을 때 증상이 악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주변으로 잠시 일어나서 책상 주변을 서성이면서 걸어주는 것만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허리로만 들지 말고 무릎을 함께 굽혀주는 등의 자세를 시행해 줌으로써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바로 누워서 무릎을 꿇어 앉는 자세를 시행하는 경우 증상의 일부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로는 보행 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로 저림과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잠시 쪼그리고 앉아 있을 경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좁아진 구멍이 일시적으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잠시 완화할 수 있는 꿀팁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을 완화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 증상을 앓고 있던 박모 씨. 얼마 전 빙판길에 미끄러진 이후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결국 심각한 정도로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로 굳이 수술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당일 주사 시술로 신경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술 말고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허리 디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허리 및 엉덩이, 허벅지로 저림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다음 적절한 신경주사치료, 신경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주사치료 차단술을 시행함으로써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개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견인치료와 적절한 약물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통증의 개선 및 호전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저희 어머니도 받으시고 사실 몇 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수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약 23%가 다시 또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또 다시 이렇게 허리 증상을 호소하시는 걸까요? 대부분 환자에서 첫 번째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바르지 못한 생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도 허리 디스크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생활하는 습관과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허리 통증을 또다시 호소했을 때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일지라도 다시 또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발생하는 재발성 허리 디스크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우선 발생한 부위에 맞게 적절한 주사치료와 신경차단술 그리고 약물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증상의 호전과 증상의 개선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외에도 발생하는 허리 질환이 또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외에도 척추 분절이 앞으로 밀려나서 발생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천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척추 분리증을 들 수 있으며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거나
과도하게 앞으로 굽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 척추 측만증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허리 질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증상에 맞게 빨리 내원하셔서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내 아픈 이유와 질환,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빠른 시간에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사실 겨울에 여기가 더 아픈 것 같아, 여기가 더 결리는 것 같아 라고 겨울이 좀 심한 증상을 더 느낀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겨울에는 증상이 좀 더 심화되고 악화되는 걸까요? 네, 겨울에는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다 보면 허리를 웅크리고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의 저림감 증상이 악화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척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 지금도 신고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혹시 이렇게 높은 신발, 힐을 신으면 척추에 더 무리가 가해지나요? 하이힐의 높이가 높을수록 허리를 뒤로 젖혀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허리 뒤꺾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근육 및 골반 근육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장시간 허리 근육 및 골반 근육의 수축은 허리 관절 및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면 누워서 쉬는 자세가 앉거나 걷는 자세보다 좀 더 편할까요? 네,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누워있는 자세가 허리 디스크 및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 충격이 가장 적습니다. 서 있는 자세는 앉아있는 자세보다 허리 디스크 및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 충격이 30% 정도 적습니다. 즉,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 디스크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크고 불편하게 됩니다. 특히 앉아서 구부정하게 있는 경우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선생님은 O 혹은 X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질환이 있으면 딱딱한 곳에 눕는 것이 좋다. O, X? X입니다. 적당히 딱딱한 매트리스나 이불 위에서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딱딱한 바닥이나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경우 척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척추 주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하여서 허리 통증의 악화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 길이보다 상반신이 조금 더 길 경우 척추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O, X? O, 맞습니다. 상반신이 긴 경우 무거운 상반신을 지탱하기 위한 지렛대 효과로 하부 요추에 병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척추 관절에 병이 생긴 경우에는 관절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수술 이후에 약 2달간은 육체적인 활동을 약 30% 줄여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형성된 다음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먼저 시행해 보시고 이후 차근차근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감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척추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 X? O,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긴장을 하게 되고 몸 전체의 혈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무혈관 조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허리 디스크로 공급되는 산소 공급과 영양분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허리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허리 디스크, 척추를 포함하여 몸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의 습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지 생활 속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바른 자세로 앉기입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등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사용해서만 물건을 들지 마시고
무릎을 함께 굽혀서 다리의 힘을 같이 사용해서 물건을 들므로써 허리 통증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내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일상 속 습관부터 바꾸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마지막으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저림감 및 방사 통증을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 및 엉덩이, 허벅지로 저림감이 있는 경우 방치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주사 치료와 신경 차단술, 약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통증 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선생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비슷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증상과 원인을 한 번 더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허리 디스크가 약해진 틈으로 비집고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압박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눌러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모두 허리, 척추에서 발생하지만 치료 방법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신경외과 김수용 선생님 고맙습니다.